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 이송을 부산 홀대로 규정하고 정치 공세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지도부의 정쟁 자제령이 무색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진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어제 부산 지역 국회의원 14명 명의로 민주당의 부산 홀대와 위선에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습니다.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독했다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다면서 서울 이송을 민주당의 수도권 중심주의적 행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당시 부산은 재미없다 발언으로 지역 비하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런 시각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 개정을 막아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공세도 펼쳤습니다. 이는 엑스포 유치 실패로 정부 여당의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민들의 소외감을 자극해 민심을 다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당 지도부가 당부한 자제령과는 거리가 먼 행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만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불필요한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들이 동료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번 성명 발표로 한 위원장의 당부는 헛수고로 전락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한 정치 테러의 본질을 은폐하고 지역 감정을 부추겨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국민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CBS 뉴스 박준홍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피의자를 도운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66살 김모 씨가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문서를 범행 직후 우편으로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조력자 한 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전날 흉기를 지닌 채 이 대표의 공개 행사 동선이 예정된 부산과 경남 일대를 돌며 범행을 시도하거나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김 씨가 지지자 행세를 하며 2차례 차량을 얻어 타고 이동했지만 운전자들은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부산 시민은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지만 사교육비 부담과 문화 여가 생활에 대한 결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중석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10월 만 15세 이상 부산 시민 3만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 사회조사 결과에는 시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먼저 응답자의 75.7%는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거 환경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문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었고 가장 낮은 부문은 주차장 이용이었습니다. 시민들이 통근이나 통학에 쓰는 시간은 편도 기준 31.3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의 3분의 2가량인 66.5%는 주말이나 휴일에 동영상 콘텐츠를 보며 여가를 보낸다고 답했습니다. 관련해 여가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24.7%에 불과했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공교육비는 20만 3천 원, 사교육비는 60만 9천 원이었는데 2년 전에 비해 각각 6천 원과 8만 7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응답자의 64.3%는 자녀 교육비가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가구 중 부채가 있는 집은 38.2%였는데 부채 사유는 주택 임차 및 구입이 73.1%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상별 희망시책으로는 노인은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여성은 경력 단절 지원, 청년은 고용 창출, 영유아 가정엔 어린이집 확충 등 공보육 강화를 꼽았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하반기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특광역시장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만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조사에 따르면 박 시장은 긍정 56%, 부정 28%로 나타나 특광역시 중 긍정평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부산시장 중 긍정평가가 가장 높은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6%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올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부산 지역 대학들의 정시 모집 경쟁률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려워진 수능으로 수시 모집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정시 모집으로 몰린 데다 상위권 수험생들의 소신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각 대학들이 그제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 4.85대 1을 보였던 한국해양대는 324명 모집에 2,031명이 지원해 6.27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경성대는 5.51대 1, 부경대는 5.02대 1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교대는 3.06대 1을 기록했고 부산대는 3.97대 1, 동아대는 4.88대 1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사하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사하구는 다음 달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을 겪는 주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심리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서구가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송도 스포츠센터를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구는 송도 스포츠센터의 민간 위탁을 연장하지 않고 오는 3월부터 구 지경으로 전환해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시설 수영장에선 지난해 6월 이용객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안전요원이 규칙보다 적게 배치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부산 오페라 하우스와 부산 콘서트홀의 브랜드 이미지 선호도 조사를 오는 17일까지 실시합니다. 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도출한 3개의 후보안을 놓고 온 오프라인을 통해 선호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9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아침 기온이 오르면서 당분간 영하권의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 지역 현재 기온은 3.3도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하유진이었습니다. CBS